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건 100% 남자 탓이야 영상에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사연 하나 보시죠. 보배아재가 올린 글입니다. 최신 글이고 이분이 아마 후기도 올라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후기는 안 올라왔고 뭐 기사도 몇 개 실렸더라고요. 예비신부가 웨딩사진 스냅 작가랑 바람이 났답니다. 6년 만난 여자랑 신혼부부 청약이 당첨되어서 혼인신고를 2021년에 했습니다. 법적 부부가 됐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청약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한 거예요. 신혼부부 청약 가산점 그거 노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6년이 남아서 양가 부모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상견례까지 하며 결혼 허락을 받고 식장까지 다 잡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미 청약은 된 거고 준비 중에 제주도 웨딩 스냅 사진 작가랑 눈이 맞아서 저는 카톡 이별을 당했고요. 6년 만나고 결혼까지 준비하고 혼인신고를 한 저에게 카톡 이별을 하고 10일 뒤에 인스타에 꽃가, 그 작가의 헤드셋, 가방 등 저랑 만나면서 작가랑 인스타 아이디도 영어로 맞추고 저는 너무 충격적이고 세상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밟았죠.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과 그 작가는 제 부인, 아직 정신 못 차렸네요. 제 부인 직장 집 앞까지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많은 일을 스킵하고 지금은 저랑 혼인신고하고 얻은 집에서 둘이 같이 살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눈 돌아가겠네요. 눈 돌아가겠어. 더 눈 돌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계약금은 제가 냈는데 명의도 그 여자의 거라 나중에 법적으로 재산 분할은 가능하지만 그 작가 XX랑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명의가 여자 명의로 돼 있으니까 진짜 속이 터지고 너무 억울합니다. 웨딩 촬영 스냅 작가와 예비 신부가 바람이라니 이걸 합법적으로 증명하고 싶어서 소송을 걸었는데 드디어 내일이 재판이네요. 19일에 올렸으니까 20일 후기가 아직까지는 안 올라왔어요. 하여튼 그렇고 자 상간난 소송인데 이게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데 꼭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너무 억울하네요 라는 글입니다. 그리고 이 사연의 베스트 댓글 한번 볼게요. 당신 부모 덕인지 당신 덕인지 하늘이 도왔다. 6년간 연애하면서 숱하게 바람을 피웠을 텐데 제가 느끼기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고 혼인신고까지 했던 당신이 불쌍했던 거지. 하늘에서 확실하게 도와줬네. 하늘 보고 큰절을 하고 하느님, 부처님 모든 신께 감사 인사드려라. 남은 인생 진짜 끝날 뻔했다. 버저비터 올려준 거야. 그 다음 댓글. 걱정하지 마라. 저것들도 얼마 못 간다. 이런 글들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연애하는 기간에도 다른 남자 만났을 거예요. 오히려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나마 그래도 늦었지만 그래도 정말 늦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미 혼인을 하고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남자로서는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손해는 막심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덜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조금 우려되는 건 있어요. 6년 연애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동거를 했으면 조금 걱정은 돼요. 사실혼으로 이거를 봐가지고 도축을 좀 많이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조금 걱정은 되는데 하여튼 뭐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뭐 아이 생기고 그런 거보다는 낫죠. 그런 거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배아재 화이팅 하시고 아마 후기 올라오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정부도 이자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 해줘 들어주고 요구 조건 다 들어주고 나니 풍족에서 비온 삽질한 겁니다 라는 글입니다. 해줘 이 단어가 유래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니까 네이트판에서 처음 올라왔던 글이 이게 유행이 된 거라고 합니다. 원래 처음 올라왔을 때는 그냥 화제만 되었는데 실제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는 2021년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때 원글을 제가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2020년 3월 6일 글입니다. 20대 한국 여자들은 해줘 세대임. 야근도 남자가 대신해줘. 여자만을 위한 아파트도 대신 만들어줘. 여자만을 위한 국가도 남자가 대신 만들어줘. 해줘. 진짜 게으르고 이기적인 최악의 세대 20대 한국 여자들. 웃긴 건 지들도 해줘충이면서 꼴에 가부장제 시절 남자들 밥 해줘. 이건 엄청 듣기 싫어함.
동족 혐오인가? 아니 오히려 가부장제 남자들은 직장에서 돈이라도 벌어오는데 20대 해조 세대 한국 여자들은 진짜로 하는 게 없다. 집안일도 못하고 직장에서 남자보다 더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가정주부로 역할 분담하고서도 육아 감당 못하고 반반 하자고 하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없죠. 목소리랑 욕심만 많은 세대. 출산으로 유세 부리려고 요즘 시도 때도 없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출산율이 애초에 세계 꼴찌라서 출산 파업을 해도 타격감이 하나도 없는 게 유모다. 진짜 하는 거 하나도 없는 게으르면서 욕심만 많은 세대 20대 한국 여자라는 글입니다. 네이트판이 아무래도 요초다 보니까 추천 403개 반대 1048이네요. 이게 처음 그거였대요. 해조 유행의 첫 번째 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조 하다가 이제는 내놔 하고 있습니다. 내놔라 공공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게 시작된 거예요. 공공임대 내놔라 이런 캠페인을 했었나 봐요. 해시태그를 걸어가지고 공공임대 내놔라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냐 하면 그냥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는 끝이 없어요. 해줘 오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놔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국가와 민족 그렇게 공공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남자를 밀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가부 이후에 20년을 여성을 밀어줘서 올려쳐줬는데 돌아온 건 역사에서 전혀 볼 수 없는 0.7대 저출산. 자연은 현명하고 선조들도 현명합니다. 왜 남자에게 몰아줬는지를 이렇게 하셨는데 최근 아마 12월 달 초였던 것 같아요. 일본 후생 노동성에서 저출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마 시사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2030년이 중요한 분기점이며 그때까지 저출산을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됨. 그로 인해 경제성장도 어려워지고 2030년까지 마지막 기회이며 국가에서 모든 힘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번 저출산 대책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여기가 주제죠. 청년 육아 세대의 소득을 늘리지 않는 한 저출산을 반전시킬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내세우고 있다. 젊은 층, 소득, 청년,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라는 거는 결혼 안 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 육아 세대는 그거죠. 결혼하고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 여기가 소득이 늘어야 된다. 여기가 소득이 늘지 않는 한 저출산 반전이 힘들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청년 육아 세대의 소득 향상에 전력으로 임한다. 경제 성장의 가실이 청년 육아 세대에게도 제대로 분배되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구조적인 인상을 실현할 것. 1. 구조적 임금 인상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충실히 하고 젊은 세대의 소득을 늘리는 것. 제가 알고 있기로도 최근에 일본 정부에서 일본 경제단체들한테 요즘 일본 경제단체들이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을 좀 올려줘라. 그렇게 장려를 한대요. 그리고 일본 경제단체들도 각 기업들한테 좀 급여 좀 올리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임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2. 사회 전체의 구조나 의식을 바꾸는 것. 그렇죠. 구조도 바꿔야 되고. 일본은 보니까 제일 중시하는 게 고용을 제일 중시하고 그 다음에 주거, 노후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여자 부분은 따로 빼더라도 정부에서 하는 거는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많이 둔답니다. 특히 고용. 그리고 의식을 바꾸는 거. 의식 바꿔야죠.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여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물론 기성세대 부모님들도 바뀌어야 되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한국 여자들 마인드 안 바뀌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의식 그리고 출산을 기피하는 의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이런 의식도 바꾸는 것을 노력하겠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린이 육아 세대를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라 지원하는 것. 뭐 각종 지원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 기본 이념으로 근본적으로 정책을 강화시킨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2030년까지가 마지막 기회다. 모든 세대의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얻으면서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다. 다른 세대의 이해를 구한다는 거죠. 모든 세대의 이해를. 그러니까 좀 젊은 층 쪽으로 좀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 분배가 많이 되도록, 그리고 세금 지원이 많이 되도록 가더라도 그로 인해서 어차피 다른 세대가 약간 소외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해, 이런 거를 노력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랑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젊은 세대에서는 앞으로 자녀의 삶을 보장할 만큼 돈을 벌 자신이 없다. 결혼, 육아의 메리트를 느끼지 않는다. 육아 세대의 힘든 모습을 보고 출산의 희망을 느끼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 증가, 그리고 육아를 함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책도 추가로 더 나오긴 한데 그 부분은 제가 뺐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은 접근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 핵심은 이거죠. 이번 저출산 대책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청년 육아 세대의 소득을 늘리지 않는 한 저출산을 반전시킬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내세우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청년 육아 세대의 소득을 늘리는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라는 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젊은 청년들의 고용이 상당히 안 좋아요. 양쪽으로나 질적으로나 지금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기득권, 경제계에서 노력을 하나요? 저는 경제계 같은 경우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이 별로 안 보여요. 하여튼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일본은 그래도 지금 정도 수준은 유지할 것 같은데 한국은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2배까지는 안 나거든요. 지금 일본이 1.2니까 1.20이고 우리는 0. 아마 올해 7하나 7둘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한 2년 정도 지나면 한국이랑 일본이랑 2배 정도까지도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